갑상선 질환. 갑상선 질환이 생각보다 그래도 매년 8만 명의 신환이 발생한대요. 요즘 갈수록 더 갑상선 환자가 많아졌고, 그쵸? 진단도 많이 되고, 그리고 수술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래서 갑상선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한 4배 정도 발병률이 높대요. 갑상선은 족걸음 강경증입니다. 갑상선이 우리가 뭔가 모든 병을 진단했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경락 진단. 이 해당하는 장기가, 부위가 어느 경락에 해당하느냐, 환자의 증상이 드러난 곳이 피부병이어도 이게 어느 경락에 해당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의 진단은. 무조건 무슨 경락이냐, 이게 첫째. 그리고 갑상선이라는 게 방패 모양의 생조직이다. 그래서 가로 5cm, 세로 5cm, 무게는 요 정도 되는 각자의 이제 엄지 2개 정도? 이렇게 그 정도의 사이즈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보면 족걸음 강경이 분명히 죽병인데 여기에 조금 더하는 게 갑상선 항진증은 거의 수소음 심이 꼭 끼더라고요. 네, 심경이 꼭 껴요. 네. 왜냐하면 심경도 설하고 연결될 때 이렇게 상승하면서 여기 분지가 지나가면서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보통 항진증은 심경에 열을 빼주는 처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처방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갑상선 기능 저하 처방으로 제가 2개를 빼온 거고, 원장님 항진증 때문에면 제 이 책은 그 춘원당 원장님 그 처방이에요. 춘원당 원장님 아시죠? 네, 그 갑상선으로 3대째 가문을 이루신. 그래서 거기 비방이 저희 엄마가 처음에 제가 학생 때 갑상선 기능 항진이어서 제가 저기다 써놨어요. 97년인가 사놨어요. 쓴 날을 썼더라고요. 엄마 갑상선 치료하려고 샀다고 책에다가. 그래서 그때 처방 공부하고 제가 한의사가 돼서 이제 부원장일 때 엄마 약을 1년을 해드리고 완전히 나았어요. 그 전에 이제 계속 병이 발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학생 때 제가 치료를 못 해드리니까 양방약을 드셨는데 안 나아요. 당연히 안 낫고 종양도 생기고 뭐 더 심해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약 먹으니까 그냥 깨끗해졌어요. 종양도 없어지고 기능도 완전 정상이 되고 몸도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진짜 명방이에요. 저 처방 가지고 거기 나오는 책에 있는 뭐 춘원당 원장님의 항진증 처방도 효과를 많이 받고, 항진으로 오셨던 환자분 그리고 저하인 분들은 그 비방이 명방이에요. 명방. 저거 비신양호 처방 쓰면 거의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 족걸음 강경이 메인인데, 족걸음 강경 자체가 이제 유주를 생각했을 때 제가 환자를 봤더니 그 환자가 정말 어떤 환자는 족걸음 강경락에 있는 거 병이 다 왔어요. 자궁, 갑상선, 눈, 정수리. 그런 환자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안 됐나 봐요.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환자가 이해는 하지만 치료에 동의는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환자는 놓쳤고, 다음 환자는 그 치료의 제 설명이나 이런 거에, 왜냐면 양방에서 안 되니까. 간의 종양이 양성종양이 계속 생기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궁 쪽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요번에도 또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치료받고 좋아졌다가 몇 년간 치료를 안 하시니까 또 발병이 재발이 돼서 다시 치료를 오셨어요. 그럼 이 병은 족걸음 간경에 있는 뇌하수체 선상에 있는 거, 갑상선 종양이나 뇌하수체 종양이나 사실 같은 병이에요. 위치가 이제 갑상선에 있느냐와 뇌하수체에 있느냐인데, 그 종양이 간에 생기든 갑상선에 생기든 뇌하수체에 생기든 공간에 따라 또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배우셨잖아요, 박우영 교수님께. 여기가 1목, 2목, 3목. 목이라는 게 우리가 나무목이거든요. 이 목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중간 인의 역할을
하는 거에 목이라고 해요. 이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 주거든요. 여기 목이에요. 그래서 이 목은 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은 선택의 영역이거든요. 공유하면서 선택하는 거라서 인인 사람들이 다 선택장애가 있어요. 갑상선에 왔다는 거는 선택장애를 계속 강요당하는 어떤 환경에 살 때 인의 병이 와요. 여기 갑상선의 병이 와요. 제가 환자분들을 봐도 그렇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와이프랑 부모님이 갈등인데 자기가 꼈어요. 남편이 꼈어요. 자식이니까 엄마 아빠 편 들어줘야 되는데 와이프 편 들어줘야 돼. 이러더니 갑상선 종양이었는데 갑상선 암이 됐어. 양성이었는데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으면. 네. 이게 낀 상태. 모든 갑상선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면 오락가락해요. 약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한댔다가 만댔다가 치료 온댔다 만댔다가 이게 갑상선 환자들 사실은 병리죠. 병리. 예, 병리죠. 피곤하죠. 본인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고 선택장애가 있으세요. 네. 그 선택장애가 있을 땐 갑상선에 오고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다. 이거는 이 뇌에 생긴 거잖아요. 이 사고에 있어서 고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조금은 더. 간에 있는 건 더 감정적이고 얘가 더 풀이잖아요. 혈기가 이쪽은 좀 더 이성의 영역이고 이 감정에서도 이성의 영역으로 갔을 때의 어떤 스트레스면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거고 어떤 선택의 기록 끼어있는 공간 이런 관계에서 끼어있을 때는 갑상선에 생기는 거고 간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욱하는 거예요. 실은 내 혈기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뇌하수체가 갑상선에서 이 호르몬을 TSH라고 분비를 하잖아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TSH가 분비를 하고 또 그 티록신은 그 갑상선 호르몬인 T4는 얘가 어디 가서 또 훈련을 받냐면 간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결국 양방의 원리를 파면 결국 우리 한의학의 족걸음 간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족걸음 간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기능이. T4는 간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지 제대로 쓰는 T4가 되는 거예요. T4가 T3가 되죠. T4가 프리 T4가 되고 T4가 T3로 변화가. T3가 되는 과정이 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간에 가서. 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얘는 족걸음 간입니다. 자, 갑상선 진단할 때 이제 혈액 검사로 기능 항진, 기능 저하는 진단을 하는데요. 이거는 뇌하수체의 호르몬이지만 이 갑상선의 중요한 지표인 TSH하고 T4, 얘가 티록신이죠. 얘가 90% 이상이고 여기서 0.1%가 프리 T4인데 얘가 활성화된 T4이기 때문에 얘의 수치가 또한 능력치, T4가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0.1%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프리 T4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T4가 활성화된 게 T3이기 때문에 이게 검사를 할 때 얘 빼고 이 정도 검사를 해요. 네, 혈액 검사를 할 때. 그리고 호르몬 검사는 비싸요. 랩을 보낼 때 호르몬 검사는 조금 단위가 그래도 만 원 막 이렇게 해서 이거 다 하면 몇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내는 가격이. 이건 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T4가 티록신이고 뭐 신지로이드도 T4지만 신지로이드가 한계가 있는 게 이 T4가 있다고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활성화 안 되면 우리 몸에서 뭐 사실 제대로 기능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지로이드를 평생 먹어도 갑상선 환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네요. 갑상선의 효능, 식욕, 의욕, 성욕을 주관합니다. 갑상선의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져요. 이 세 가지 얼마나 중요한 이 욕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족골음 간경의 욕구인 거죠. 족골음 간경의. 정말 참 중요한 에너지예요. 족골음 간경. 그래서 진단은 이제 기능 저하는 기본적으로 T4가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되는 거죠. 저하되는 건데 이게 TSH 얘는 자극 뇌하수체는 멀쩡한데 야 좀 많이 보내 얘는 증가가 되는데 얘가 안 나오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능 저하고요. 2차성이라고 하는 건 뇌하수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다 얘네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또 결국 갑상선 기능 저하라서 이게 1, 2차성 기능 저하 그리고 기능 항진은 얘가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가 되고 얘가 많으니까 얘는 당연히 밸런스상 감소가 되겠죠.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은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더위를 타고 저하증은 심박동수 느려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타고 그리고 임신도 잘 안 돼요. 이게 임신이 잘 안 되는 게 저는 그 터키 선교사님이었는데 불임이셨는데 저는 사실 불임은 몰랐어요. 그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 만성 기능 저하 환자여서 저 뒤에 안내해드리는 그 처방이 있어요. 그 춘원당 원장님의 명방, 비신양어 처방, 갑상선 그 처방에 녹용을 써가지고 한제를 이제 처방을 해드렸는데 임신됐어요. 아주 완고한 불임이었대요. 그러니까 첫 임신을 하신 그분이 터키 선교사님이었고 남편은 터키 사람이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임신했다고 그 약 먹고 그것도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이셨거든요. 제가 임신을요 불임 환자를 치료를 이게 저한테 제가 뭐 그렇다고 불임을 치료합니다 이걸 내걸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까지 치료한 케이스가 11케이스인가 12케이스가 다예요. 임상 22년 하면서 불임은. 근데 그 케이스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렸을 적에 20대 후반에 그때 왔던 한 명 빼고는 다 임신을 시켰어요. 그것도 한제에서 세제 사이에. 대부분 한제로 다 끝났는데 근데 그게 진짜 한약은 좋은 것 같아요. 이 환자는 진짜 제가 갑상선 그 약만 줬을 뿐인데 임신했고요. 한 명은 생리통 환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7년간 불임인 줄도 몰랐어. 7년간 불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리통 약을 줬는데 임신을 했어. 그리고 또 한 명은 대부분 조경종옥탕, 허하면 조경종옥탕이었고요. 배원식 선생님 거. 그리고 임신하고서 다 유산한 경우 있죠. 40대 엄마들이 이제 둘째를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다 유산하신 경우에는 뭐 조금 뚱뚱하면 오적산 처방으로 해서 보혈 처방 대충 써주면 다 임신하더라고요. 둘째 애를, 그러니까 첫 애 유산했다. 그래서 유산 후 보약 먹으러 와서, 둘째 애 유산했다. 유산 후 보약 먹으러 와서 약 지어주면 그 다음에 임신했대요. 애 낳았대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임신 바로 한 거예요. 한제. 그래서 진짜 한약이 짱인 것 같아요. 정말. 한약은. 건강하니까 오죽산으로 금방 된다 보죠. 네? 딴 데는 다 건강하고 네네네. 좀 헌행한 상태에서 네. 한약이 진짜 처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은 잘 돼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은데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임신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적용정옥탕을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배원식 원장님 처방을 먹고 임신을 해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갑상선 이제 양성종양, 악성종양은 이제 초음파하고 세포 검사를 하는데요. 초음파로 먼저 봐서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냥 일반 주사기 있잖아요. 일반 주사기로 찔러가지고 약간 세포를 빼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세포 검사를 해서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진단을 합니다. 네. 근데 워낙 암은, 갑상선 암은 뭐 그냥 전절제 하잖아요. 수술해서. 약물 치료는 이제 양방 치료를 우리가 우선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갑상선 항진 치료약은 없고요. 양방에 존재하지 않고 기능 저하로 만드는 약을 복약한 다음에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게 양방 치료의 수순이고요. 신지로이드가 뭐 T4죠. 이걸 평생 먹지만 또 얘는 아침에 일찍 식사 전 하루 한 번 먹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작용들이 이제 피로감도 심하고 심근경색의 뭐 부작용 뒤에 제가 양방 부작용을 쫙 정리했습니다. 이 환자는 우리에게 와라. 그리고 환자가 갑상선 약을 양방에서 치료하고 있다. 근데 이 해당하는 환자에 속한다. 그러면 환자를 설득해서 우리 타겟으로 끌어올 수 있죠. 뭐 수술은 이제 전신 마취하고 앞쪽에 이렇게 해서 보통 목걸이를 하시거나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이 목걸이를 하시거나 뭐 목티를 입으시거나 뭔가 스카프를 매시거나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아는 남성 갑상선암 환자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셨는데 수술하고 완전 그 평생을 쉰 목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안 좋아지시던데 그거는 수술할 때 이미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그걸 너무 후회하시더라고요. 양방이 양성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양성은 사이즈가 아주 커지지 않는 이상은 치료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양방의 양성종양은 우리의 타겟이고 양성종양 환자들은 갑상선 양성종양 환자 그리고 악성 같은 경우도 환자가 다 불안해하니까 수술을 하면 수술 후는 다 우리가 관리해야지 갑상선을 수술했다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사나요? 절대 못 살죠. 신지로이드 먹는다고 피로가 없어지나요? 절대 안 그렇죠. 그리고 갑상선 수술해서 없으면 대사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10kg, 20kg 찌는 거 보셨어요? 보통 20kg 쪄요. 조금 지나면. 바로 수술하고 바로는 아닌데 막 10년 지났으면 거의 10kg에서 20kg가 쪄서 과거와 현재가 너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미모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초창기부터 이제 환자가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갑상선을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체중 관리나 에너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20kg가 쪄버리는데 이렇게 돼서 돌아오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갑상선 보약 한약을 계속 먹으면서 치료하고 침 맞고 해서 관리를 진짜 평생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20kg 찐다. 그리고 그걸 진짜 돌이켜서 빼는 건 어려운데 그때도 결국은 그 갑상선 보약이랑 다이어트 약을 병행해서 써야지 일반 다이어트 약으로는 절대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갑상선암 수술한 살찐 환자 빼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데 가서 절대 못 빼요. 그 환자들 어딜 가서 뭐 다이어트 약, 환약 많잖아요. 네트워크 이런데. 그런 거 싸서 60만 원에 뭐 3달분 막 이러니까 싸서 다 먹어보고 결국 저한테 와서 한 달분에 거의 80만 원? 7, 80만 원이에요. 제가 갑상선으로 다이어트는. 왜냐면 보약 4, 50만 원짜리 하고 다이어트 약하고 해서 하루에 2팩으로 해서 처방을 내기 때문에 거의 약값이 한 7, 80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보약하고 다이어트 약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빠져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빠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빠져요. 그래서 그게 춘원당 비신양어 처방이 진짜 명방입니다. 다이어트 처방도 알려주세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 그거는 비만 강의를 제가 비만을 강의 대사증후군 다음 강의가 당뇨거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하고 비만하고 이렇게 시리즈 강의를 할 거라서 그때 때 되면 비만 처방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해드릴 거예요. 교재를 미리 주세요. 좀 연습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강의를 제가 달마다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요. 강의를. 하루 이틀 네네. 네. 그래서 양방 치료의 부작용 및 한계가
이게 양방은 약 신지로이드 하면 검색하시면 식약처에 딱 등록된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딱 부작용과 쓰면 안 되는 환자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출력하셔서 보여주세요. 당신이 이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은 신지로이드가 해당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양방에서 자기들이 줄 게 없으니까 그나마 이 부작용을 감내하고도 주는 건데 우리한테 솔루션이 있으니 우리 걸로 갈아타라.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피하려고 고혈압 환자는 갑상선 신지로이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지로이드 부작용이에요. 심근경색,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요. 간기능장애 환자도, 당뇨 환자도, 혈당이 올라요. 당뇨가 있으면서 갑상선, 우리약으로 치료해야 돼요. 불면, 두통, 진전, 어지러움, 불안, 조울 등의 정신질환도 부작용으로 나와요. 그리고 식욕부진, 구토설사, 경련 증상 이런 것들이 양방치료의 부작용이고 신지로이드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갑상선 환자 중에 우리의 타겟 환자군은 고혈압 환자, 부정맥 환자, 협심증 환자 이게 병행하면서 갑상선 질환이 있다. 우리한테 치료를 해야지 양방치료만 믿다가는 돌연사할 수 있어요. 이제 사실 마케팅이 양방이 공포 마케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착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너무 순하고 착해서 환자들한테 공포 마케팅 안 하죠. 근데 알려줘야 돼요.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너희들 양방에서 나온 문서다. 당신이 복용하는 신지로이드의 복약법이다. 이거 제대로 들어본 적 있느냐. 양방의 허점이에요. 양의사들 저는 이거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네가 처방하면서 이거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 실제 제가 경험했던 저희 환자, 암 환자도 그렇고 옵디보 제가 찾은 식약처의 옵디보 문서에는 간 수치가 이 약을 1차로 썼을 때 간 수치가 5배 이상이면 이 투약을 중지한다 돼 있는데 제 환자가 10배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아니 여기 보면 5배만 해도 투약 중지인데 의사가 한 번 써봐서 모르니까 두 번째 써봐야죠. 와,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 분노가 막 이렇게 상승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중냐 사냐의 문제인데 그게 자가 면역성 간염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1차 부작용을 사이드 이펙트를 경험을 했고 복약지도법에도 5배 오르면 중단하라고 돼 있는데도 10배가 오른 환자한테 한 번 써봤으니까 모르니까 한 번 더 써보죠라는 말을 하는 게 종양내과 의사여서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양방의사에 대한 불신도 많아지고요. 저는 제가 환자분들이 양방 복약 지도가 너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양방약을 뭘 먹는지 바로 물어보고 저기서 검색해서 바로 출력해서 읽어줘요. 해당하는 그런 쓰면 안 되는 환자를.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근거가 아니라 양방이 제시한 신지로이드에 해당하면 안 되는 신지로이드 부적합 환자를 쓴 거예요.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거 우리나 걸러주지 양의사들이 걸러줄 것 같아요? 양의사들이 과연 당신은 고혈압 있으니까 신지로이드 못 주겠어요? 안 줘요? 다 줘요. 더 주죠. 꼭 주죠. 그러면서 고혈압약 꼭 먹으라 그러겠죠. 근데 고혈압약도 부작용이 심근경색이잖아요. 부작용이. 그러니까 고혈압약도 오래 먹으면 심근경색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약도 자살충동의 부작용이 약 때문에 있는 거고요. 우울증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환자들은 우리가 좀 찾아내야 돼요. 우울증약 먹는 환자, 경구용 피임약 먹는 환자, 임신 중인 환자, 고령 환자. 네, 그리고 아까 양성종양, 악성종양, 수술 후 환자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쓰면 좋고요. 갑상선 침법은
기경상배 혈법 중에서 하음주치, 그러니까 이묵곡천 쓰는 걸로 가요. 예전에 제가 늘 알려드렸던 건 삼리 이묵공손이었잖아요. 목은 음유로 음유 에너지를 좀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곡천, 족구름 간경의 사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곡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묵곡천 공손내간 이렇게 쓰는 기경상배 혈법으로 갑상선을 치료하고요. 그리고 저하나 네, 저하나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조절하기 때문에. 항진도 이거, 저하도 이거, 양성종양도 이거, 악성종양도 이거.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네. 우리 거는 그냥 몸이 알아서 조절해요. 이 침법을 쓰면. 그리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간사마종치혈법이에요. 그 공소의 원장님이 뇌하수체 종양 0.9cm 환자를 침만 해서 없앴어요. 이 침법이에요. 네. 제가 요번에 우리 직원 신장결석이어서 신사마종치를 쓰고 3번 만에, 그러니까 한 번만 맞았을 때도 통증이 없어졌어요. 진통제로도 안 듣던 신장결석 통증이 한 번 맞고 없어지더라고요. 네, 물론 음모약침 5대를 썼어요. OCC, 음모약침 OCC를 그 통증 부위에 트리니티로 찾아서 제일 아픈 데다가 썼고요. 그리고 신사마종치 혈법을 딱 썼는데 한 번 맞고 통증 혈뇨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냥 3일 만에 거의 3번 침 맞고 그냥 안 아프다고 그냥 쌩쌩거리고 지내가지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CT 촬영을 한다고 했어요. 초음파를 하든 CT를 촬영하든 해서 그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네. 질문. 네. 네. 첫째, 사마정치 해법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간사마정치, 신사마정치 있으면 12경 사마정치가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네. 경청하겠습니다. 그 트리니티 침법은 침법 자체가 완성된 침법 자체가 여러 개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암 침법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트리니티 침법 자체는 그런 것들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완성된 혈법 자체가. 그러니까 태열 침법, 유주 침법, 기경상패 침법, 그리고 기시종지 혈법, 그리고 6대 전병 급소치혈법, 그리고 사마종치혈법, 골경치혈법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혈법 그 큼지막한 혈법 하나가 다 소속이 돼 있어서 굉장히 큰 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도 다 우리 경에 해당하는 거를 치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써보니까 더 적합한 것들이 있고 사마종치는 이 모든 트리니티 침법의 꽃이에요. 얘가. 침법만 따로 강의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조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좀 해야 사실 좀 소통과 이게 기초와 베이스가 이게 기본이 딱 탄탄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종치는 얘는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명리를 공부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마종치가 6조대라고 우리 12경의 시간에 배속이 돼요. 네, 시간에 이 12경락이 딱 배속이 되고 시간하고 경락하고 연결이 되고 얘하고 짝이 되는 게 우리가 장부 상통 뭐 이런 거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대성을 이루는 장부를 해서 3가지 혈법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월락취혈법하고 기시종지혈법하고 유주혈법 3개가 합쳐진 게 사마종치면서 천인지를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침법의 완성형이에요. 근데 얘는 결국 네네네 기능에 천인지가 다 들어가고 월락 침법과 유주 침법과 기시종지 침법이 다 3개의 그 침법이 하나 되어 있는 게 트리니티가 되어 있는 게 사마종치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침법의 꽃이고 얘가 장부병의 난치병을 그냥 잡는 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한자로 써주시면 더 우리가 사마종치.
3이 3일 거고요. 좋아. 화가 좋아일 거예요. 종이 종이 제가 한자를 찾아보고 제가 집할 때 네, 그럴 거예요. 머리 되는 걸 거예요. 맞아요. 치열은 치열. 네, 맞아요. 네. 삼화종치혈법이 얘가 끝판왕인데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간 삼화종치잖아요. 그러면 간에 기시종지혈을 놓는 거예요. 간에 기시종지. 간의 기시종지를 놓는 거예요. 그럼 신삼화종치면 신의 기시종지를 놓는 거예요. 폐삼화종치면 폐의 기시종지를 놓는 거예요. 기시종지혈을 놓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락에서 두 개 취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좀 배치되는 거죠. 아니요, 뭐가 배치가 돼요? 표에서 뭐가 배치가 돼요? 간경의 기시종지를 다 쓴다면서요. 아니요. 아, 그거는 오수혈. 여기. 주술관절 이하에서. 네네네. 주술관절 이하에서 혈을 두 개를 안 써요. 네. 다른 데서는 여러 개 쓰죠. 여기 개차도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태연을 쓰고 여기 개차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뭐죠? 여기 개차, 네. 여기 개차를 쓸 수 있어요. 스테온 폐경의 개차를 쓸 수 있는데, 주술관절 이하의 사표혈과 사화혈에서 겹치기를 안 써요. 네. 그래서 기시종지는 족걸은 강경의 기시혈하고 족걸은 강경의 종지혈을 쓰는 거고, 뭐 폐경의 삼화종치다 그러면 여기 소상인가요? 소상이랑 중부 소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해당 경락 그리고 간 삼화종치다 하면 개념이 간경락을 온전히 깨끗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간경락을 통으로 그냥 확 열어준다? 걔를 건강하게 한다? 얘를 그냥 맑게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병증에 위주로 쓰시면 되거든요. 제가 경험을 했던 게 이제 사실 저희 침법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리니티 침법이 굉장히 영역이 넓어요. 제가 마스터를 한 게 유주 침법 마스터 한 게 어느 정도 이제 3에서 5년 걸린 거예요. 유주 침법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면서 기형상배도 좀 이렇게 걸린 거고 6대 전변도. 근데 삼화종치는 쓸 일이 없었어요. 왜냐? 난치병에 써야 되는데 난치병에 유주면 되는데 유주면 다 치료가 되는데 유주침법은 되는데 삼화종치를 쓸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삼화종치 처음 써본 거예요. 우리 직원이 신장결석이어서. 그러니까 신장결석하면 신삼화종치. 다른 거는 해봤자 이렇게 약한 거예요. 다른 혈법은 신장결석 정도면 신삼화종치. 종양, 해당 종양 있죠? 뭐 간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 간경화다. 간에 종양이 있다. 간염이다. 이렇게 딱 장부병이 너무 명백하다. 그러면 딱 얘가 제일 확실한 앤 거예요. 나머지도 그 간경락을 정화시키거나 치료를 하는 혈법들이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유주침법은 아까 말씀대로 유동의 중심이나 근골격계 쪽은 그냥 유주로 끝나요. 그게 더, 네. 그러면 이거 간 삼화종치로 네. 유방암, 네. 자궁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뇌하수체 종양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 경락을 족걸은 간경을 깨끗하게 한다. 예. 해당하는 그 유주를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제가 맨 처음에 써본 삼화종치가 위삼화종치였어요. 위삼화종치. 근데 위삼화종치를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단골 환자였는데 선생님 이상한 약을 먹었는데요. 야 여기가 이상해요. 위가 뭔가 이상해요. 이게 위가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건 위삼화종치 써볼만 한데 이러고 위삼화종치를 했더니 한 번 맞고 낫더라고요. 네, 한 번 맞고 낫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가 어디 있는지 안 가요. 환자가 뭔가 이상한 걸 먹은 거예요. 뭔가 이게 원인이
뭔가 위가 그쵸? 위가 애가 표시를 한 거죠. 뭐가 이상해.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대요, 환자가. 약을 먹었는데 뭔가 이게 자기가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위사마종치를 썼더니 그리고 폐사마종치도 천식 같은 경우 있죠. 천식했으면 바로 환자가 좀 좋아져요 이래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그 장부병이구나. 그 장부가 명백하게 뭔가 확실하게 그 장부의 병이로세. 이러면 그냥 딱. 네. 어떻게 조합을 하죠? 간은 저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경은 이게 해당하는 간사마종치다 그러면 간경에 이 간하고의 이 기시종지를 쓰고요. 아까 제가 그 시간에 배속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에 이렇게 경락을 쭉 배속을 시키면 얘가 짝이 돼요. 신경이. 십이지가? 네네네네. 간하고 심이 서로 마주보는 대칭 관계에 있어요. 대칭 관계에 있거든요. 그 12경락을 시간에 이렇게 배속을 시켜보면 얘가 서로 마주보는데 이걸 우리 용어로 이제 안주지향 지심처라 그래요. 나는 저기로 가고 싶어. 근데 절대 못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유주하는데, 우리가 유주가, 간이 심장으로 가고 싶어서 돌잖아요. 네. 간이 심장으로 가고 싶어서 돌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 나는 못 가요. 그러나 그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도는 거죠. 에너지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에 있는 그 경락을 이제 안주지향 지심처라고 우리 용어가 있어요. 나는 저기로 가고 싶어. 육조대표에 있나? 네, 육조대예요. 네. 육조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게 도대체 육조대라고 이제 시간에다가 경락을 배속시켜가지고 자축인물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했는데 그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제일 남아있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가 무슨 뜻인지, 축이 무슨 뜻인지, 인이 무슨 뜻인지 이런 거 알려고 명리를 공부하다가 거기서 자리를 치는 그런 거기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깨닫게 된 게 그 기능의 삼합과 구조의 삼합이 있거든요. 명리학에 기능의 삼합이 사마종치더라고요. 기능의 삼합이 그 같은 계절의 삼합, 형제 간의 삼합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계절 간의, 그러니까 천인지의 삼합인 거죠. 이 기능의 삼합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이고, 그리고 얘 안주지향 지심천은 심인데 이거 그럼 인이 있고 천이 있으니까 빠진 게 지잖아요. 그럼 지 경락의 사화를 또 쓰는 거예요. 사화 유주혈법을 쓰는 거예요. 저기 지향하는 혈이 네. 신경이잖아요. 네네, 신경이요. 심소장은 표리로 돼. 얘네는 세트니까. 얘네는 세트니까. 양명 태음도 표리 같은데 양명하고 얘네들이요? 예. 얘네들 우선 유주혈법은 무조건 예. 사와 사표가 세트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네. 족고름 강경하고 이게 음이니까 양주치. 음이니까 이건 나중에 천인지에서 빠져서 이거는 사마종치혈법은 나중에 침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육생화 화생토 그렇게 될 거로도 보이네요. 간경이 목이고 심소장 화고 비위가 토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른 다른 것도 근데 그게 해당이 돼야 그게 맞는 거라서 다른 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요게 우선은 이거를 조금 외워서 써보시고요. 그러니까 간사마종치를 그러니까 자궁병이 왔다. 그럼 간사마종치 써도 돼요. 자궁내막증이 왔다. 자궁근종이 왔다. 그러면 간사마종치 쓰고 간종양 제가 치료했던 건 간종양 환자가 있었거든요. 양성종양. 물혹이나 이런 거 계속 생긴다. 그 환자분도 요거 썼었고 이거랑 공손내간
이랑 꾸준히 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 종양도 이거 쓰시면 되고, 갑상선 종양도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근데 사마종치의 효능과 기경의 효능이 또 달라요. 그래서 아까 앞에 알려준 기경상배랑 얘를 교대로 쓰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장님이 뇌하수체 종양 환자는 우선 양성 종양은 사이즈가 확 커지기 전에는 수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수술을 양방에서 미루고 있는 단계였고, 그 환자는 어떻든 자기는 그래도 치료를 하고 싶다고 어필을 했고, 그리고 그런데 약은 먹기 싫대요. 한약은 먹기 싫대요. 그래서 진짜 2달 동안 간사마종치만 일주일에 뭐 2-3번 맞고 없어진 거예요. 훌륭하죠. 약침. 약침 안 썼어요. 네, 침으로도. 저희 침법이 훌륭하고 대단해요. 네, 진짜. 원장님 좌우 어디서 먼저 나요? 여자랑 남자? 남자 여우 오전 오후가 다르거든요. 오전에 남은 좌측 우측 좌측 우측 놓고요. 오후에는 여자가 좌우 이렇게 나요. 그 출침 순서는 침법에 따라서 원칙이 다른가 보죠? 네, 이게 사마종치는 이렇게 출침법이 따로 이 있어요. 경우는 어떤? 근데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기시종지 먼저 빼고요. 네. 나머지는 거의 놓은 순서대로 빼는 거거든요. 아. 다른 나머지는. 기경상배는 거의 거꾸로였던 것 같거든요. 아, 그게 빼는 원칙이요. 이제 몸 빼고, 머리 빼고, 팔다리. 그게 다 다른 침법도, 유주 침법도. 시작은 네,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중심으로 놓고, 중심에서부터, 네, 맞아요. 원래 원리가. 사마종치는 이제 대성 경락부터 해서 주인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예, 배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주인공을 쓰는 거고, 그다음 이게 제가 조금 예민해서 경락을 좀 에너지를 좀 느끼는 편이라 침을 놨더니 우리 요번에 신사마종치를 썼는데 정말 그 용천에서 수부를 썼잖아요. 용천하고 수부를 했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기류가 에너지가 확 올라가요. 확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법이, 그러니까 이 침법이 에너지의 흐름과 목적과 방향이 되게 명백해요. 그래서 다른 침법은 모르겠지만 이 침법을 쓸 때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써야지 이게 그 사표열이나 이런 거, 특히나 발등에 양사표를 2개 맞으면 머리 쪽에 있는 게 확 내려가요. 머리 쪽이 확. 그래서 막 입병이 날 수도 있고 환자가 침 맞고. 왜냐하면 여기 양기가 허한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너무 확 머리 있는 걸 빼버리면 허탈이 되거든요. 담 전격 같은 것도 사실 네, 담전격이. 네네. 네. 발등에서 네, 양사표를 여러 개. 그래서 제가 그 사암침을 워낙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게 사하냐 보하냐 저는 이제 환자 보사에 따라 영수보사로. 예. 영수보사로. 이걸 하면 네네네. 싫어하고 네네. 만지는 것 자체가 저도 소름 끼치는데 시간도 그렇게 해서 영수보사를 네. 짧은 침으로 네네네. 해주거든요. 네네. 대신 유침은 좀 네. 30분.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후계 전곡도 효과가 이제 좋아서. 거기가 예. 저는 그 소장 전격으로도 네네. 환자분 아마 네네네네네. 대상포진이 생겼어요. 네네. 네.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네. 이제 후에 조치를 했겠죠. 네네네. 네. 네. 근데 소장 전격을 네. 반대쪽에다가 예, 환부의 반대쪽에다가 네, 놔드렸는데 한 3번 맞고 좋아졌어요? 네. 오. 좀 상처 나고 그런 걸 네네네네. 제가 보진 않았어요. 어. 그리고 이제 엉덩이 이런 쪽 그 약간 음부 쪽까지 네. 있다 그래서 여자분이어서 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걸 아무리 약을 쓰고 피부 약을 발라도 낫질 않았는데 이제 그거 맞고 좋아졌어요. 소장 전격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셨어요? 선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피부 쪽으로는
제가 그좀 피부는 좀 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소장 성격, 아주 심하면 부장 성격. 그렇게 하고 또 소장 성격을 계속 쓰다 보니까 약간 보혈? 네네네. 보혈 맞아요. 소장은 그 기능 자체가 네. 보혈 기능이 있어요. 네. 소장에서 사실 혈을 만들기 때문에. 네, 보혈이니까 네네네. 생리통에도 나봐도 좋고. 어, 제가 요즘은 사암침법만 그러시구나. 하거든요. 이게 제가 사암침을 그래서 한번 그 천인지로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워낙 원장님들이 많이 사암침법을 쓰시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원리적으로 좀 정리해서 응용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걸 천인지를 조금 분석해봐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뭐 상향이나 뭐 제가 혈자리를 다 네. 잊어버려가지고 관충. 간충이나 네. 이런 데는 약침을 네. 넣기가 좀 그쵸, 정열이라. 힘들잖아요. 예. 근데 뭐 소부나 후계나 네. 뭐 손 쪽에는 네네. 그 사암침을 네, 네. 이렇게 조금씩 어. 육모 약침으로 네네네. 넣으면 더 자극이 오래가고 맞아요. 혈자리에 쓰면 더 오래 가죠. 활성을 더 네. 활성화시켜주면 네네.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가 네. 또 이게 딱 진단이 맞으면 좋은데 이게 맞지 않으면 네네네. 또 그쵸. 그쵸.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암침도 네. 어떤 경우에 이제 바쁘시죠. 네. 제가 강의를, 네. 그쵸. 이게 계속 내용이 좀 끊어지니까. 간사마종치는 이렇게 우선 신문지정, 심경에 원락혈을 쓰고, 그 다음 비위경에 하양주치를 쓰고, 그 다음에 태원상, 이 사화혈과 짝 하는 게 태원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인지를 다 썼는데, 태원상은 삼리하고 세트라서 지경락 태원상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천인지를 다 써요. 이렇게 삼화종치면 천인지를 다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태원상도 그냥 지도 쓰고 인도 쓰고 찬족 쓰면 천이기 때문에 저는 다 써요. 천인지는. 그 다음에 간경에 기시종지 이렇게 쓰고 출침을 기시종지 쓰고 그다음 머리 빼고 나머지 놓은 순서대로 신문지정, 삼리, 공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다음 제 갑상선의 약침은 기본 수승화강 곡골하고 전중해 주시고 갑상선 쪽은 천돌 쪽에 이제 화를 좀 빼주는 게 좋아서 천돌에 써주시면 되고요. 양성종양 환자한테는 진짜 그냥 종양 위에다가 놔요. 제가 우리 환자 중에 지금 여기 4cm 환자가 있어요. 젊은 아가씨인데 그 친구도 갑상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선택장애라고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선택장애가 있대요. 식당 갔을 때마다 저거 맨날 자기의 우유부단함이 맨날 아니 근데 저는 그날 먹고 싶은 게 딱 되게 명백하게 정해지는 편이거든요. 밥 먹을 때 선택장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극천이 이 흉부 공간에 화를 빼주는 데는 짱인 혈자리라서 극천에 약침을 맞으면 저는 눈의 앞과 열이 확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극천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심점은 이제 남상천 그 약침 자리에서 심점인데 혈자리로는 거의 중부혈이랑 또 겹치긴 해요. 네, 보고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곡골하고 전중 쓰고 심점 쓰고 극천 쓰고 뭐 이렇게 많이 쓰면 많이 쓸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많이 쓰고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곡골, 전중, 천돌 끝 이렇게 3개 3c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처방은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9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이더라고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가장 흔하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자가면역성이거든요. 그래서 운모, 하고초, 현삼, 백작약, 황기, 요게 저희 처방이고요. 운모 갑상선암. 메인은 운모예요. 메인은 운모를 메인으로 해서 나머지 약들이 다 들어가는데, 얘가 하고초가 갑상선의 지표약이에요. 갑상선의 지표약. 그리고 현삼이 이게 목 쪽에 음어를 보충을 해주고, 백작약이 간경락의 음어를 보충해주고,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가 다 비신 양어를 오래 갈수록 양어를 깔기 때문에 이제 황기를 처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춘원당 비신 양어방이 요게 제 진짜 명방이에요. 수술한 환자든 갑상선 신지로이드를 오래 먹은 환자, 10년이다, 20년이다 이런 환자들이요. 저는 환자가 이제 사실 환자한테 많이 배우잖아요. 그 환자분은 자기가 1년에 이 보약을, 녹용 보약을 그래도 1년에 몇 번을 먹어야 갑상선 환자로서 좀 살 것 같대요. 근데 실제 우리 엄마는 요거 먹고 갑상선 종양 다 사라지고, 그때는 제가 부원장일 때라 녹용을 못 해드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요거 녹용 뺀 처방 가지고 1년 먹고 싹 사라진 거고요. 지금은 녹용을 해서 엄마는 그냥 상비로 그냥 보약을 이 약으로 드시고, 사실 이 약은 제가 소양인인데 보약이 여러 종류를 제가 많이 먹어봤어요.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얘가. 저는. 체질이 상관없지요? 제가 소양인인데 우리 엄마의 성향도 있어서 그런지 뭐 저는 다른 보약도 여러 종류를 먹어봤는데, 다른 보약 2팩 먹는 거에 얘는 한 팩으로도 그 효능이 와서 그냥 얘는 제 보약이에요. 근데 저는 요거보단 좀 맛있게 만들어요. 구기자도 좀 많이 넣고, 뭐 약간 달달한 애들 용안육도 좀 많이 넣고 해가지고 맛있게 조금 변방을 해서 먹고요. 아, 또 이거 제가 한 번은 육개를 뺐어요. 엄마가 소양인이라서 그 생각에 육개를 뺐더니요, 귀신같이 알아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뭐 별로 많이 안 빼봐서 모르겠는데, 이 육개를 빼면 효능이 떨어지는구나를 알았어요. 네, 그거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요 처방은 정말 명방이에요. 제가 케이스가 이렇게 예전에는 혈액 검사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강남으로 옮기고서 CBC 갖추고 랩 보내고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서 이제 그래야 좀 보여주기가 좀 좋긴 한데, 한 달 운모산 드시고 T3가 76에서 80으로 한 달 만에 정상화가 되더라고요. 네. 이분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또 있으셨어요. 다른 자가면역 백신 부작용으로 이게 다른 것도 안 좋으셨고 그랬는데 이제 동시에 좋아지셨죠. 오늘 생혈 검사도 해야죠. 한 달 됐으니까. 이분 그때는 생혈액이 없었어요, 제가. 아니 오늘. 저거 생혈액. 네. 열심히 먹었는데. 네네네. 그럼 신지로이드 네. 복용시키고 저걸 드시게 하는 거예요. 신디 안 드시고. 저분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안 먹이고. 우리 약으로 충분해요. 신지로이드 없어도 돼요. 아까 그게 한첩 분량이에요? 그분은 하루에 6g, 저분은 지운모산으로 6g 드신 거고, 저희 운모 갑상선한에 하루분에 운모 6g 이상이 복용이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릴 거예요. 네. 수면당방은 네. 한첩이나. 그거는 한 첩이니까 곱하기 20첩 해서 20첩 해서 하시면 돼요. 녹용 쓰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 갑상선 환자분들이 또 뭐에 효과를 보시냐면 경옥단 되게 좋아하세요. 먹고 효과 보신대요. 네, 경옥고 있죠. 경옥고 그냥 알약으로 해서 만성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경옥고 먹고도 되게 효과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걔는 약간은 어디 이동할 때 상비약,
여행 다닌다. 그럼 경호권 꼭 챙겨 가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 수술하신 분도 워낙 많고 찾아보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설문지 같은 거 초진하실 때 이제 거기다가 병명을 적어 놔주세요. 그러니까 체크할 수 있게 본인의 질환을 이제 병명을 쭉 해서 이렇게 추가로 상담을 좀 해드리고 해서 환자의 병을 발굴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치료를 해야죠. 두 가지 다 같이 하나만 써도 돼요. 네, 하나만 써도 되는데 약간은 이게 다른 게 얘는 갑상선 기능 저하에 초기에 왔으면 그냥 신지로이드 안 쓰고 그냥 얘로 바로 하면 빨리 낫겠더라고요. 네, 한번 그냥 한 달 먹었는데 바로 정상되잖아요. 면역기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니까. 기능에 예, 포커스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저는 이거는 전신- 허로 아주 오래된 만성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 있잖아요. 신지로이드에 굉장히 이렇게 노예가 돼서 아예 몸이 그냥 사실 신지로이드 공급한다고 몸이 막 생기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보약으로 비신양어에 쓰는 보약이라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갑상선 환자가 1년에 2번 정도는 이거 보약을 먹어라. 그러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산다. 또는 그냥 다려놓고 하루에 한 팩만 먹고 살아라. 하루에 한 팩 10,000원이다. 하루에 한 팩 10,000원만 커피 2잔만 여기 쓰면 날마다 좋은 컨디션으로 산다. 왜 안 쓰느냐? 저걸 약재 얼마에 몇 팩 뽑아요? 저는 요거에 조금 더 이게 용량이나 약재를 몇 개 더 가감을 해서요. 약포를 좀 많이 만들고 20첩 하면 120g? 120g 곱하기 20첩? 요 정도 만들어서 요거 약첩 자체를 120g 정도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120g에 20첩 정도 해서 많이 해서 한 달에 60, 100 뽑아드려요. 그러니까 한지가 너무 약재를 한 2,400g. 네, 그 정도요. 그 정도. 좀 많이 네네네. 2.4kg 쓰는 거죠. 예. 그리고 돈 제대로 받죠. 예.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한 팩 그냥 10,000원이니까 그냥 먹어라. 그러면 좋은 컨디션으로 산다. 네. 요 처방을 병행하지 않으면 그 갑상선 수술 후 살찐 환자가 살이 안 빠져요. 저희 비만약이 진짜 좋거든요. 제 비만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처방을 개발을 해놓은 약이라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생 때 뚱뚱했어요. 살을 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여러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요. 다 실패했어요. 뺐지만 다 살찌더라고요. 요요가 다 와서 이건 미친 짓이구나. 원리로 접근하자.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의대생인데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의학으로 살을 빼보자. 이래서 교수님들하고 선배님들한테 비방을 모았어요. 그거 한 10개 모았나? 8개인가? 그 정도 모아서 그러고서 이제 학생 때 교회 언니들도 빼주고 근데 저는 못 빼더라고요. 그게 깨달은 게 이게 너무 다이어트를 굶어나서 오잡육부를 허하게 해놔서 그렇게 허하게 해놓으면요 다이어트 약이 안 듣고요 정상 대사 기능이 아니니까 보약 먹여가면서 달래가면서 빼야 되는 거예요. 보약 먹어야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빼주고 언니들 빼주다가 이제 그 비방들을 로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니까 이게 우열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아웃시키고 탑 원을 뽑아서 이제 걔로 쭉 빼다가 근데 걔도 너무 맛이 없어서 제가 못 먹었어요. 저는 사실 보약 먹고 빠진 경우고 그거를 또 이제 그 방에서 레벨업이 돼서 진짜 초간단 비만방이 나왔죠. 그거를 체질별로 해서 완성된 처방이라 제 약이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비만은. 근데 그걸로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갑상선은. 얘를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이거랑 다이어트 약이랑 같이 주니까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 약이 체질별로 4가지 있어요? 체질별로 4가지는 아니고요. 하나, 둘. 나누셨군요. 체질별로 약 1가지를 써요. 체질에 맞게. 체질별로 약을 1-2가지를 조금 더 추가해요. 원방은 태음인방,
신경성 방, 소양인 방 한 3개 정도 쓰네요. 예, 그렇게.